오늘은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주식의 개별 주식들을 약간 쳐다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 관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주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말씀드릴 때 거시경제니 이런 것들을 넓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그거의 약간 아랫단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산업은 성장 국면에 있는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산업은 성장 국면이 지나서 성숙 국면이나 퇴보 국면에 가 있는 산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 국면에 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산업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겠죠. 매출이나 파이 같은 것들이.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잘 해서 다른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뺏어오면서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이 이제 레이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얼마 버느냐, 매출이 얼마 내느냐,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투자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사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냐, 혹은 팔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즉 이거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게 이 레이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레이팅되던 걸 높게 할 수도 있고요, 높게 레이팅되고 있던 게 낮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멘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짧은 모멘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추세적으로 길게 계속 나타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게 사실은 바이오 제약주에서 일어나는 모멘텀들이 아주 짧아요. 대표적으로 짧게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끝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라고 하는 건 올해 2월 달부터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려왔고, 내년에도 이 모멘텀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모멘텀이 지나고 나면 이건 모멘텀이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라고 하는 모멘텀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상황이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서 각 국가들이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특히 유럽이 강력하게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제 트럼프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제 그린 에너지 쪽으로 또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정부에서 대규모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집행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그린 에너지가 수면 위로 더 부각되면서 전기차 쪽,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쪽도 있기가 하고 풍력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전기차 쪽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느끼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잘 밀어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모멘텀이니까 긴 방향에서 쭉 그쪽 방향으로 가는 모멘텀인 거죠. 그 모멘텀 차이는 투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말씀드린 짧은 모멘텀이 주로 일어나는 쪽이 이제 바이오 제약주 쪽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5년도에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제약주도 난리 쳤고, 그 이외에도 신라젠이나 이렇게 난리 친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짧은 모멘텀에서 난리를 치는 특히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쓸려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아주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계속 주식시장을 쳐다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기 전보다 한 10배 정도, 심노타라고 말하는데 10배 정도 먹으면 그 뒤로는 추세를 타지 못하고 대부분 다 쓸려 내려갑니다. 유일하게 그 상황이 벗어나 있는 곳이 메디톡스였는데, 메디톡스도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붕괴된 형태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모멘텀이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모멘텀 시기에 주식의 그 이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향후하고 버린 다음에 뒤로 도망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고점에 갔을 때 계속 전망들이 좋고, 뭔가 계속 뭐, 실적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뭐 연구, 뒤에 계속 연구 성과가 나올 것들이 있다라고 막 이런 그 보랏빛 얘기들이 막 리포트에 나오면 이게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오래 들고 있을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들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초반부에 튀고 나서 후반부에 다 말아먹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최근 보면 이건 로그 차트, 이게 명목 차트거든요. 명목 차트는 느낌이 없으니까 로그 차트로 보면 이게 테슬라 주식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2011년도 10년 전에 여기 급등했었죠. 이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이것에 회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거 회귀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뭔가 튀면서 이익을 또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고점을 하는데 이 고점에 다시 육박하는데 한 1, 2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육박을 하게 돼요. 조정을 받아도. 그리고 다시 레벨을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0년도, 18년도에 다시 붕괴됐었는데 이때 매집한 분도 붕괴됐지만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 그 겨울이 돼서는 다시 1년 만에 회귀했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추세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에, 그러니까 모멘텀의 기업을 들고 계시면 잘못 고점에서 매집했다 하더라도 그게 회복하는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조종 시에 매수를 하면서 계속 지분을 늘려서 대기를 해도 되지만 이런 짧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엔 이게 조종 시에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낸다거나 커다란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 만들어진 커다란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은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가 아주 쉬운 거예요.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쪽에 있는 게 사실 테슬라예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를 정점으로 인도하고 중국에서 신차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제가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그런데 두 국가를 말씀드렸냐면 두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대규모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신차의 판매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은 결과적으로는 사양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기차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팔린 모든 화석연료 그리고 앞으로 팔린 모든 화석연료 관련된 자동차는 전부 다 향후에 전기차로 대체될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동차의 파이는 줄면서 전기차의 파이는 늘어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전기차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죠.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걸 놓고 특히 화석연료 자동차는 사양 산업이지만 그린에너지 관련 차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혼재되어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통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마트는 유통업이죠.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만큼 온라인 유통업이 가능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문하려면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고 PC를 켜고 온라인을 켜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막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난망한데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예전에 홈쇼핑 같은 것들이 컴퓨터를 켜지 않더라도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쇼핑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온라인 유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산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내에서 주문하는 건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주문할지 오프라인으로 주문할지는 주문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오프라인 간의 경쟁이 치열한 산업 성숙구면에 와 있는 이 산업 안에서
온라인일 거냐 오프라인일 거냐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전 같으면 온라인 초입 단계에서는 온라인이 성장하는 산업이었지만 지금 이미 온라인도 많이 팽배돼서 여러 가지 중요 업체들이 온라인 주문이나 이런 산업 쪽에 뛰어들고 있고, 유통업 쪽에 뭐 쿠팡 이런 건 뭐 대표적이지만 뭐 네이버 같은 업체가 저희 CJ 대한통하고 손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이 치열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 국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통은 오프라인 구분이 없이. 근데 이마트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롯데마트,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유통이었는데, 그 오프라인 유통이 온라인 유통에서 밀리면서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붕괴됐다가 최근에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마트는 이트레이더스라고 하는 이제 코스트코를 대응한 그런 것도 있지만, 쓱닷컴이라고 말하는 SSG닷컴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통업종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유통업 쪽의 물량들이 굉장히 잘 안착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해결하기 위한 창고들을 지어야 되는데, 그 창고를 짓는 게 이제 반대나 이런 쪽에 휘말려서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죠. 때문에 그 물량을 이제 이마트 쪽에 있는 그 제품들을 받아다가 운송하는 이런 패턴으로 맞물려서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이마트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리해드리면, 그 유통업이 치열하고 거기서 낙후됐던 오프라인 쪽에 있던 이마트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온라인 유통업을 끼면서, 쓱닷컴이라고 하는 걸 끼면서 오프라인 쪽에 있는 물건까지 조달해서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이런 패턴의 완전 신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있지만 온라인 쪽에 그 창구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이마트가. 그렇게 새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가. 향후에 이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치열한 어떤 경영 환경 하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가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업가가 움직인 그런 패턴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전기차하고는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면 산업 쪽에서 성장하는 거는 그냥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이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잡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추세가 계속 잘 가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약간 다른 점이 있겠죠. 물론 뭐 양쪽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자, 마지막이 이제 레이팅인데, 이 레이팅은 아주 특이한 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이게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산업이 들어가 있는 산업이라든가 기업이 들어가 있는 산업이라든가 혹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산업과 기업과 관련된 건데, 이 레이팅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은 퍼가 15배가 맞아 라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는 향후에 뭔가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15배 말고 50배, 100배, 1000배가 맞아 라고 하는 게 리레이팅이에요. 이 한미약품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한 이 시기에 여기에서 난 이익하고 여기서 난 이익이 굉장히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가도 다시 떨어졌다 또 올라가죠? 이게 레이팅 문제입니다. 리레이팅 문제. 그냥 투자자들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용인되고, 애널들은 그 레이팅 배수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목표가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패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리레이팅 되는 건. 근데 문제는 꼭지에서 떨어질 때 리레이팅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배수 올랐는데, 이걸 잘 보니까 한미약품이 뭔가 기술을 팔았는데 이게 임상 2상 들어가 있고 3상 들어가 있고, 이게 나중에 제품화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판매가 되고, 그 판매가 된 게 점진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익이 계속 회수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매출이 눈앞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결과적으로 제품화까지 가야 돼요. 여기 급락했던 이유가, 두 번 출렁이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임상실험에 들어가서 기술을 수출했던 걸 다시 그쪽에서 반납하면서 문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로 리레이팅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상승의 리레이팅이 아니고 부정적인 하락의 리레이팅이 만들어지게 되면 붕괴된 다음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거는 추세적으로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이 기업의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만 있다면
계속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매번 이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적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티면서 이게 붕괴되질 않고 위로 치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 부분, 새로운 산업 모멘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밑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마트가 12배, 11배, 15배 이렇게 레이팅을 받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지금 8배잖아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더 늘었잖아요, 사실. 그럼 이거는 전년 대비보다 더 좋아졌는데 왜 작년보다 레이팅은 낮은 거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업이 점점 좋아지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겨서 이 레이팅은 낮은 거야. 이거보다 높은 과거의 레이팅으로 넘어가야 돼. 업그레이드된 레이팅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 뒤로 애널들이 이건 레이팅을 올리는 게 맞아요. 향후의 성장을 당겨서 계속 배수에 적용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팅, 리레이팅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감안돼 있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투자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도 가만히 이제 주로 그쪽에 가만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동영상 찍은 내용 밑에 2년 전에 테슬라를 들고 있었는데 요번에 테슬라 팔았다고 말씀하신 분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자, 테슬라는 이미 말씀드린 모멘텀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에요. 왜? 계속 전기차 시장은 늘어날 거니까, 산업적으로. 그러면 테슬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 차량 판매들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이 레이팅이, 현재 레이팅이 적정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여기 보시면 작년하고 지금까지 이 이익 배수가, 여기 보시면 지금 2010년이죠. 2020년 10월이죠. 11월이죠. 작년 바닥이 2015년 5월이니까 한 1년, 한 7개월 되는 건가요? 1년 한 5개월 되는 건가요? 그 기간 동안 여기 보시면 35달러던 게 지금 400달러가 넘어왔잖아요. 그럼 10배수가 튀었거든요.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튄 겁니다. 얘를 유지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죠. 리레이팅이 너무 빨리 됐으니까. 그 생각을 왜 해봐야 되느냐?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테슬라가 현재 뭐 3분기 연속인가 4분기 연속 이익을 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익을 낸 건 자동차 판매로 이익을 낸 게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하는 것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가지고 그걸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업인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이 기업이 정말 나중에 이익이 나고 궤도로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어떤 그 분석 보고에서는 오히려 폭스바겐이든가요? 그쪽이 전기차를 더 많이 팔 거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의 보고서도 있고, 또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미국의 선호도, 자동차 선호도 조사에 테슬라가 거의 꼴찌에 육박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일한 비용이나 혹은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주고 사고 동일한 비용,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만큼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라는 이점, 그거 하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화석연료 가솔린 차에 우선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지금 이 테슬라에 보여주고 있는 고배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팔 자동차, 자기네가 얘기한 거대로 팔아도 그 모든 이익을 현가에서 만들어도 지금 배수는 높다라고, 자동차 배수에서, 자동차들이 얻는 배수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라고 하는 애널의 혹독한 보고서가 나온 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일정 부분 뒤로 물러나서 테슬라를 쳐다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굉장히 해안이라는 거죠. 물러난 것도 해안이지만 이 시점에 2년 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던 것도 해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회사에서 결과적으로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다린 거거든요. 이게 둘 다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투자에 대한 해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테슬라가 최근에 S&P 500 지수에 9월에 빠졌다가 12월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인덱스 펀드든 혹은 인덱스로 추적하는 펀드든 간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나 이렇게 추적 펀드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을 편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편입이 끝나서 비중이 맞춰지고 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났다가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조정받았을 때 다시 그 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테슬라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행위도 할 수 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어떤 주식을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원인인데 그 모멘텀엔 짧은 게 있고 긴 추세적인 게 있는데 짧은 거는 계속 들고 있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모멘텀이 최대한 주식에 반영돼 있을 때 가격에 털고 나오면서 쳐다보지 않아야 될 거고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결과적으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긴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장인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자체가 아직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안에 있는 그 기업이 경쟁력만 유지한다면 점진적으로 계속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의 성장을 밟는 그런 패턴의 기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산업이 포화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는데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그 안에서도 경쟁에서 이겨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성장, 이 두 가지가 있다. 세 번째, 모멘텀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이팅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마음에 이건 적당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등급, 퍼배수나 이런 가치 배수를 매겨주는 게 있는데 그 리레이팅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낮거나 과소하거나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으면 이 주식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항상 계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투자에 좀 더 성공하고 패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